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자,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매주 이렇게 시간이 계속 돌아옵니다. 예.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오고, 또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이 계속 이제 돌고 도는 매일 반복적인 어떤 삶 같지만 주식판이 뭐 안 좋을 때나 주식판이 좋을 때나 여러분들의 어떤 이 주식의 어떤 주기는 어떻습니까? 짧습니까? 아주 깁니까? 이게 왜냐면 주식을 오래 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어떠한 주기가 있어요. 오랫동안 해왔다는 말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좋았을 때도 있었고 나빴을 때도 있었고 뭐 또 나빴던 또 주식이 또 좋은 시절이 있었고 또 좋았던 시절의 어떤 주식이 또 그냥 계속 들고 있었더니 또 그냥 과거에 팔 걸 하는 후회감이 들 정도로 또 많이 또 안 좋을 때가 또 있고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사는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 이 파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또 새삼 또 느끼는 요즘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미 진입을 했다. 경기 침체라는 그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생활에서 내가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그 경기 침체 와중에 여전히 물가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못 잡는 상황 속에서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물가가 안 떨어져요. 이 수요가 떨어져야지 뭐든지 요구하는 곳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은 엄청나게 많이 해놨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재고가 쌓이고 자연스럽게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 그대로 다시 또 수요처로 넘어가고 그 수요처에서는 그 떨어진 가격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피부에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이 와닿을 때쯤에는 그때는 우리가 지금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말고 이 어떤 사이클 그 사이클이 때로는 짧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엄청나게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길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 절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이 투자하는 것 때문에 나의 생활, 나의 삶, 뭐 나의 인생, 우리 가족들의 어떤 인생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무리하게 뭐 뭔가 이렇게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거나 이렇게 하다가는 이게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을 때는 상관없죠. 좋을 때는 당연히 내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게 안 좋을 때가 문제예요. 늘 우리 부부 간이나 연인 간에도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가 뭐예요? 좋을 때 말고 안 좋을 때 어떻게 이 두 사람 관계가 떻게 풀어나가느냐.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죠. 하지만 싸울 때 뭐 둘이 막 좀 심하게 싸웠다. 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고 화해는 어떤 방식으로 화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부의 미래 그리고 이 두 연인의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살 수는 없는 거. 늘 우리가 진입을 할 때가 있다면 나와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갈 텐데 과연 지금 우리는 나와야 될 때냐 들어가야 될 때냐 과연 여러분들 생각은 지금이 우리가 나와야 될 때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길고 긴 어떤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견뎌서 어떤 바닥 부위를 지나서 어떤 상승의 초입
우리가 긴 어떤 시간, 호흡으로 봤을 때 상승의 초입 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뭐 확정적일 수는 없지만,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팔아야 될 때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오늘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조금 이제 뭐 투자한 데 있어서의 어떤 뭐 자세, 뭐 그런 태도, 그런 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조금 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개별 종목 분석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분석보다도 더 크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심리적인 요인이에요.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주가가 계속 오르는 어떤 종목이 있으면 막 사고 싶어 미치겠어, 진짜.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른 것 같은데도 사고 싶어 미치겠어. 반대로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뭔가 뭐좀 거시적 경제도 안 좋고, 팔아야 되나? 팔고 싶어. 막 불안해. 무서워 죽겠어. 막 공포감이 들어.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 왜?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내 분석이, 자기가 어떤 분석을 하더라도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에서 압박감이, 이게 굉장해요. 제가 과거의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주가는 내릴 때보다 오를 때가 더 힘들다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개벽다 같은 소리고, 어떻게 주가가 오르는데 어떻게 이게 더 힘드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우리 만약에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가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주가가 이제 조금 더 가파르게, 좀 더 가파르게, 최근에 뭐 약간 2차 전지 같은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는 이게, 왜냐면 내가 오늘 파냐, 내일 파느냐, 모레 파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나도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까딱 잘못 욕심을 과하게 내다가는 미처 팔지 못하고 엄청난 또 손해, 혹은 수익이 완전히 뭐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의 또 데미지를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늘 내가 들어갈 자리, 나와야 되는 자리를, 심리적 요인이 아무리 크게 작용을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내 분석을 믿고, 설사 그게 틀렸다 하더라도 믿고 그대로 이행을 늘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분석을 최대한 잘해야 되겠죠. 예, 최대한 잘해야 됩니다. 예. 설사 내가 판 자리에서 더 오르더라도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산 자리에서도 뭐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들. 왜냐면 이게 팔고 난 뒤에도 계속 그 종목 쳐다봐요. 더 오르는 거, 내가 잘 팔았나 안 팔았나를 뭔가 좀 확인받고 싶어서, 그 팔고 나서 난 뒤에도 계속 쳐다보고, 뭐 샀을 때는 당연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샀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쳐다보는 거지만, 팔 때도 이제 팔고 났으면 내가 이 종목과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도 팔고 난 뒤에도 계속 뭔가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팔았어.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 뭐 주가가 또 튀어 막 올라. 어, 내가 너무 빨리 팔았나? 이러면서 좀 이렇게 참다가 덜컥 사는 거예요. 그때 또 주가가 또 꺾이면은 그나마 수익을 봤던 그 또 다 뺏기고, 또 손절 타이밍 또 잘못 잡으면 또 영원히 나락으로 가는 거죠. 그렇듯이 주식이라는 이 우리의 투자판에 들어왔으면은 너무
남의 의견에 너무 의존을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된다. 예, 참고하세요. 참고하는 건 괜찮습니다. 예, 뭐든지 남의 얘기라 해가지고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든 같은 방향을 말하든 맹신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걸러서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능력들을 주식판에 계실 거면 계속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주식 강의 이런 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뭐 주식 무슨 누가 뭐 주식을 가르쳐 준다거나 뭐 이런 게 혹시나 있다면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워렌 버핏도 뭐 가르쳐 줄지도 않고 가르쳐 줄 생각도 없고 예? 가르침을 받을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에는 답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식이 뭔가 오르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그 종목들 다 워렌 버핏이 다 담고 있습니까? 오르는 종목들 대부분을 담고 있어요? 아니면 절반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4분의 1, 20, 그 오르는 종목이 100개라면 25개라도 워렌 버핏이 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볼 수 없고 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예, 저 같은 이제 저 같은 투자자다 하기 이상하다. 제가 워렌 버핏 같은 장기 투자자입니다. 예. 어쨌든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큰 그림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 에너지면 에너지, 뭐 바이오면 바이오, 뭐 헬스케어면 헬스케어, 예? 뭐 반도체면 반도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해당 섹터에 대표되는 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뭐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미래 뭐 발전이 있는지 여러 것들을 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가장 알맞은 자기 그 장기 투자에 가장 알맞은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자기 어떤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뭐 많이 벌고 계시지만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레버리지 베팅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에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어.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아니면 내가 뭐 지금 뭐 다니고 있는 직장과 관련된 뭐 분야라든지 괜찮습니다. 무슨 분야든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기를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공부할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내공이 많이 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이가 또 젊으면 젊을수록 그분들에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는 좀 더 기회의 장이 열려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욱하는 생질 혹시 한탕주의 이런 식으로 뭔가 몰빵하는 투자 이런 것들에 노출되기가 쉽죠.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젊은 시절의 어떤 경험이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뭔가 학습해 나가고 배워 나가고 하다 보면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자세,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큰 휘청임에도 휘둘리지 않고 골짜기가 좀 있을 때마다도 그걸 지혜롭게 좀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도 자기 어떤 투자하는 어떤 방식의 또 한 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뭐라 하죠? 쌓아 나가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좋은 어떤 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지금 경기 침체니 뭐 고물가니 고환율에 뭐 이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뭐 또 그냥 또 이 무역 전쟁이 아닌 진짜 실제 또 전쟁 러우 전쟁에 뭐 예? 너무나도 지금 투자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주저리 이 영상 초반부터 이런 얘기들을 좀 주저리 귀에 확확 와닿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의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조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환경이 조금 이어질 것이다. 거시적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별 종목, 우리가 이 종목만 딱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우리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흔하게 하는 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만 쳐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숲이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에 제가 파고를 피할 수 있는 개별적 종목은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시적인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이미 경기 침체라는 늪에 이미 우리가 조금 빠져 있는 초입 상태다. 이런 것을 늘 염려하시고 뭐 투자를 하시더라도 긴호흡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뭔가 내가 돈을 투입을 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짧고 짧은 그 순간적인 어떤 주가 움직임에는 요동하지 말되 내가 그래도 이런 너무 경기 침체 여기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내가 좀 스스로 멘탈이 좀 안 좋고 뭐 좀 약하고 이런 분들은 잠시 뭐 주식을 조금 멀리 하고 있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것은 이제 왜 개개인마다 조금 좀 투자 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개인별적으로 조금 고려 한번 하시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프리시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제 개별 종목 분석을 들어갈 거예요. 제가 이게 미리 좀 뭔가, 야, 뭐 무슨 얘기 하려고 오늘 또 이렇게 이 밑밥을 이래 또 까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밑밥 까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가 지금 그 정도로 녹록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거시경제의 파고를 피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은 없다라고 제가 뭐 영상 때마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법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하락세, 프레시지 지금 최근에 하락세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11,000원, 그리고 여 61선, 여기서 어느 이제 지점, 11,000원이고, 11,000원이고, 61선이, 금요일까지만 해도, 1,770원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또 1,810원인가 해요. 1,810원. 이 어디쯤인가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가실 분들은 이쯤에서 한번, 뭐, 물타기면 물타기, 신규 진입이면 신규 진입, 뭐, 그런 거 하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어딘가에서 저도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 말은 뭐가 더 떨어지기를 바라느냐, 그게 아니에요.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떨어지기를 바라면 떨어지고, 내가 오르기를 바라면 오릅니까, 주가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이클, 이게 작게는 이런 사이클이 있고, 옆에 보시면은 작게는 이렇게 사이클, 계속 한 번도 안 쉬고 쭉 오르는 투자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투자는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다만 이 오르고 내리고가 많이 오르고 적게 뭐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느냐, 적게 오르고 많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파동이나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최대한 내가 이것이 큰 그림으로 볼 때 우상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은 어때요? 뭐 좀 높을 때는 관망하고 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는 내가 여기서 물타기를 하고, 그죠? 팔고 사고가 아니고 그냥 사고 관망 사고 관망 이런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는 내릴 때 사는 게 기본이에요. 튀고 나서 슈팅하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폭등하고 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심리는요, 내가 심리를 따르자면 폭등한 거 사고 싶어. 왜? 또 오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 심리에 따라서 투자를 하다 보면 다 망합니다. 제가 언제 제가 영상을 올렸는지 제가 기억 못 하지만, 제가 거의 뭐 한
7만 원 후반대, 8만 원, 아니 뭐 그 가격을 얘기하면 또 이상하니까 어쨌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팔아라, 팔 때, 지금이 팔 때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팔아라고 한 뒤로 뭐 3%, 몇 프로 뭐 더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 말은 뭐냐? 떠날 때를 알아야 돼. 매도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이 분위기를 보면 이거 진짜 크게 갈 것 같은데 그냥 막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나 배고파, 더 벌어야 돼,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막 어디 뭐 카페나 2차전지 관련 이제 2차전지 종목 관련된 뭐 어디 카페나 어디 뭐 카톡방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뭐 진짜 세상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무슨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다 목매달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차 전지 종목 관련해서 지금 과열 양상이고 뭐 그냥 고평가라는 이런 단어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거품이 끼었다. 팔아라. 뭐 물론 다무도 귀등으로 안 듣겠죠. 영상도 잘 안 볼 거고. 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이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떨어진다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떨어진다고 말하는 영상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요.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만족하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 더 오릅니다. 더 올라요. 예. 지금도 10배 올랐지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지금도 10배 올랐지만 앞으로는 30배 오릅니다. 50배 오릅니다. 이런 영상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하는 걸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이 분석을 하면은 나의 이 요동치고 끓는 이 심리를 어느 정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내가 1억 투자할 거를 이 분석 때문에 야, 1,000만 원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조금 이성의 끈을 안 놓도록 도와주는 게 이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분석한 것은 제가 지난 금요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 초단기 이 낙폭은 이유가 없다. 그냥 개별 종목, 이 회사 자체의 어떤 이유가 아니고 그냥 거시적 경제가 안 좋고 그 거시적 경제가 안 좋고 하다 보면은 자금들이 뭐 여러분들 뭐부터 빠져나갈 것 같아요? 우량하고 돈 잘 버는 기업부터 자금이 빠져나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좀 그런 이제 아직 좀 불확실성이 높은 기업부터 원래 돈이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보면 좀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좀 변동성이 큰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변동성이 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코스닥이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유 없이 그냥 이 회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이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금리가 높은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예?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뭐 나중에 자금을 이렇게 조달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위축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직접적인 이거는 이제 그냥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과 자영업과 뭐 가게 중소기업 뭐 다 할 거 없이 모든 어떤 금융과 관련된 곳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증시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조정이 뭐 얼마나 갈지, 얼마나 깊을지, 짧을지, 뭐 길지, 뭐 조금씩 떨어지면서 길게 갈지, 뭐 팍팍 떨어지면서 짧게, 깊게
뭐 그래 갈지 그거는 뭐 정확히 자기들마다 다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종목에 우리가 그런 거시적 경제 관점과 좀 이 개별 종목을 아울러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 분석으로는 지금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런 이유 말고는 아까 전에 그냥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좀 그런 부분들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11,000원 지난 금요일 날 뭐 주말 사이에 뭐 일이 있었겠습니까? 일이 있다 한들 이런 좀 약간 소외주와 비슷한 이런 종목들은 뭐 이렇게 뉴스에 바로바로 뭐 기사가 뜨지 않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거시적 경제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고 기사도 나오고 예? 고지고대로 기자가 자기의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쓴 기사를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사 내용 중에 팩트와 의견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다시 나만의 분석으로 좀 뭔가 결과물을 다시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결과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뭐 11,000원 말씀드리고 이런 61선 여기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한 820원인데 어쨌든 요 사이 부분 어딘가에서 제주껏 한번 물타기를 하실 분들은 진입하시거나 물타기를 하실 분들은 요쯤을 생각하셔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분할 매수. 와, 지금이 여기가 딱 저점이다 하고 몰빵을 넣는 거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할 매수만이 내 저점 타이밍 딱 저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많이 떨어졌어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조금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근데 자 우리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 언젠가는 그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뭔가 우리가 매도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그때도 그냥 한 번에 다 파는 것이 좋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어깨에서 정수리를 지나 오른쪽 어깨로 떨어지는 이 구간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점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가 없듯이 고점도 완벽하게 잡아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뭔가 좀 고점이고 과열이고 뭔가 지금은 좀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고 그런 분석이 이제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그 분석이 나오면은 그 분석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 팔자 이게 아니라 왜냐면 이 분석이라는 것조차도 100%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100%가 만약에 뭐 이 분석이 맞을 확률이 만약에 70%다라고 우리가 막 가정을 한다면 이 확률을 80%, 85%, 90%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할 매도라는 얘기입니다. 분할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26,000원인가 뭐 그랬어요. 26,000원인가 28,000원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분할 매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그 전에 최고점이 뭐 5만 원이다 이 가격을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26,000원 들어왔고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최종적으로 평단가가 얼마에 맞춰졌느냐에 따라서 최저점이 얼마냐 했을 때 내가 나의 평단이 이 최저점에 얼마나 가깝냐 이거죠. 나중에 우리가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할 때도 이제 고평가 영역에 들어서고 거기서 야 이제는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할 때 최종적으로 내가 매도를 다 하고 난 뒤에 분할 매도를 하고 난 뒤에 고점이랑 얼마나 가깝게 높은 어떤 평단가에 내가 모두 매도를 쳤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확률적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좀 왜냐면 우리는 이기는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꾸 이렇게 뭔가
한탕, 한방, 응?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제발 이거는 정말 주식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은 약간 진리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력이 이제 없다, 이제 없는 쪽에다가 이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제가 이 종목을 분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하고 의견이 많이 동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막 뭐라 하지? 역발상에 역발상 막 이런 거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제는 그냥 자연빵으로 그냥 수급 상황과 차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과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요 타이밍을 많이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지금 오늘 뭐 거의 지금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 중에 11,000원이네요. 예, 11,000원이 됐어요.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금요일날 얘기할 때는 1,770원에서 11,000원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1,820원, 10원인가, 20원인가에 11,000원 말씀을 드렸고, 일단 어쨌든 11,000원이 어떤 지금 물타기 하는 그 구간의 상단이니까 일단은 상단을 터치하기는 했어요. 예, 터치하기는 했는데 여기 뭐 상단에 사시는 게 옳은 건지, 뭐, 1950원에 1950원에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물타기 하는 자리 아니다. 더 떨어질 것 같다. 10,000원까지 떨어질 것 같다. 뭐,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자기들 분석이니까, 누가 맞을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는 없다. 하지만, 그냥 개미무명인 저는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고, 제가 지금 물을 탄다면, 그리고 새로 진입을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11,000원에서 지금 뭐 1,800원, 11,000원, 1,800원 요 사이에서 한번 저는 물타기나 진입을 할 것이다. 예. 저는 이제 진입은 아니죠. 저는 이제 물타기, 예. 뭐 물타기도 아니죠. 뭐 이제, 아직은 물타기인가? 자기 평단보다 낮은 금액에서 사면은 물타기고, 자기 평단보다 높은 금액에서 사면 불타기라고 하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저는 말만 그냥 분석하고 땡이 아니라 제 스스로 제 분석에 맞는 실행, 제가 이거 꼭 말씀드렸죠.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에 맞게 반드시 실행에 옮길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맞든 틀려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맞든 틀려도 중요하지 않다. 매도할 때나 매수할 때나 늘 그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실전에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저때 팔 걸, 저때 살 걸 마음속으로만 이러면 뭐하냐 이거죠. 예, 시뮬레이션 하면 뭐하냐. 나의 실제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실전에서는 분석을 한 대로 반드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 자기의 분석을 일단 믿어야죠. 예, 믿고 틀렸으면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 좀 더 자기 분석이 맞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방향, 그것이 우리가 주식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튼 오늘 크게 주가가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 경제 환경에 노출돼서 그거를 제가 판단하는 좀 큰 이유가 이 거래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래량이 지금 완전 바닥이잖아요. 지금 시간이 11시, 오전 11시가 넘어가는데 거래량이 지금 22,000주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 너 이제 뭐 매도 물량 없다며, 나올 물량 없다며, 이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뭔가 거시경제가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22,000주밖에 거래가 안 됐어요, 지금.
근데 이 적은 거래량에도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축이 돼 있고 개별 종목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꽤 많은 종목들이 대부분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가를 올리려면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를 방어하거나 뭐 주가를 끌어올려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는 것밖에 없고 팔 때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던 데서 당연히 팔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많이 팔겠죠.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는 그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와 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자금이 안 들어와 있었고 빠져나갈 때도 그냥 소량만 팔고 나가는데 그 소량마저도 받아낼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 적은 물량에도 주가가 밀리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동산도 10억에서 5억까지 떨어질 때 한 방에 쫙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7억까지 떨어졌다가 한 7억 5천, 7억 8천처럼 이렇게 약간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데드캣 바운스처럼 다시 또 추가 하락하듯이 모든 어떤 투자는요 쉬지 않고 올라가고 한 번도 뭐 안 내리고 쭉 오르는 종목 없고 내릴 때도 한 번도 오름 없이 그냥 쭉 내리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다 그렇게 뭔가 걸리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리다가 덜컥하고 걸리는 자리가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 1,800원, 1,820원에서 11,000원 이 사이 이 가격이다. 근데 여기서 덜컥 걸린 다음에 반등을 할 것이냐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 잠시 버티다가 혹은 잠시 조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나서 이게 다시 또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는 또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설사 이게 이 자리에서 샀는데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분석이 틀렸느냐, 그렇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우리 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모호하잖아요. 가격이라는 것이 뭐 지역마다 다르고 뭐 동네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다르고 뭐 아파트 안에서도 동호수마다 다르고 층마다 다르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것이. 하지만 주가는 뭔가 명확하잖아요. 하지만 그 명확하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뭔가 나중에를 생각한다면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11,000원, 1,800원 사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거의 붙었죠. 지금 제가 말한 가격에 이제 붙었는데 이 자리를 버텨낼지 어떻게 반등의 발판으로 삼을지 또 여기마저도 힘없이 뚫리고 또 추가 하락으로 이어갈지는 더 지켜보면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매수를 또 할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지금 이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거래량, 우리가 거래량이 이렇게 뭐 거래량 지금 이렇게 거래량 그 봉이 있는데 이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면은 한번 튑니다. 또 이게 뭔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다 막 극단적으로 이 거래량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튄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팡 터지면서 주가가 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뭔가 제 그냥 오랜 경험에 의해서 누적된 데이터 같은 거예요. 그냥 확률적으로 이런 경우가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머지않아 슈팅을 준다. 이게 슈팅이 뭐 일시적인 것인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이 제 경험상 굉장히 높다. 확률적으로 높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나 지금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것은 무의미한 하락이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힘없이 거래량 없이 그냥 나오는데 그마저에도 밀려버린 그런 약간 초단기 좀 약간 급락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주가가 튄다면은 좀 쉽게 제자리로 뭐 제자리라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주가가 좀 쉽게 올라가는 게 될 것이다. 예. 올라가는데 무슨 막 저항이 있고 이렇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 또 의견을 또 댓글에 달아주시고 해서 저도 읽어보고 저도 참고할 만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제가 무슨 선생이고 여러분들 제자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예, 서로가 공유하고 의견들을 소통하고 공유하고 너무 꽉 막힌 생각으로 고집만 피우지 말고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남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주식을 좀 더 재미있게 꼭 무슨 도박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재밌어요. 분석하면서 그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 또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뭐 이렇게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뭐 이렇게 뭐 통화하고 싶다, 뭐 전화번호 뭐라 했었는데 우리가 좋은 날이 오면 또 우리 뭐 언젠가 한번 볼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좋은 날 때 웃는 얼굴로 그리고 주머니는 또 두둑하게 예, 모두가 주머니 두둑하게 밝은 얼굴로 예, 좋은 때깔로 한번 또 만나가지고 종목은 수천 개가 있고 뭐 더 크게 더 큰 시장을 보면 진짜 수만 개가 있으니까 또 다른 우리가 종목에 또 함께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서로 투자 정보를 또 서로 또 공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좀 좋은 날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다른 종목이 아니라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겠죠. 예,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로 우리가 좋은 날에 진짜 볼 수 있는 그날이 있지 않을까. 그때 되면은 좀 서로 좀 소통의 장을 좀 만드는 자리가 또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무슨 뭐 산악 동호회, 등산 동호회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그런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하고 시청자분들과 뭔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예. 이유가 뭐 어떻든 간에 예? 우리는 지금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쭉해서 좀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구독자하고 시청자분들하고 뭐 개별 연락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상한 무슨 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투자 설명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사기꾼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돈과 관련된 우리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럽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돈 벌었을 때, 모두가 돈 벌고 그냥 서로 선한 마음으로 그냥 웃는 얼굴과 두둑한 주머니를 차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오지 않겠나. 그래서 좀 개별적인 어떤 연락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연락이라는 게 저한테 메일 주시는 건 괜찮아요. 메일로 뭐 종목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 의뢰하시는 거는 제가 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전화 연락이나 또 뭐 만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더 좋은 날을 위해서 조금 접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예. 제가 이게 뭐 다른 유튜브 같으면
예, 정말 진짜 무슨 취미 유튜브 같으면, 아유, 뭐 좋죠. 저도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뭐, 등산이 됐든, 뭐가 됐든, 예, 뭐 커피 동호회든, 뭔 동호회든, 어쨌든 취미를 공유하는 거는 그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좀 다 다르다, 이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민감한 돈과, 돈과 관련된 우리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런 좀 예민한 부분, 그리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좀 해피해지고, 두둑해져, 좀 리치해지고, 해피해지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정말, 그때는 다 부자기 때문에, 다 돈 벌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좀 선해지잖아. 예, 그 만남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는 좀 우리가 기분 좋게 만나서 좀 조촐한 어떤 간담회 식으로 이렇게 뭔가 자리를 좀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 저는 여러분들과 그런 좋은 날에, 맞잖아요. 뭐, 돈도 벌었겠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주가 많이 올라서 돈도 벌었고, 돈 버니까 당연히 좀 얼굴도 쫙 펼 거고, 예? 주머니 사진도 넉넉하니까, 예? 우리가 지금, 저는 부산에 있지만, 뭐 구독자분들 중에 또 부산에 또 계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만나든, 서울에서 만나든, 뭐, 어디 뭐, 대전에서 만나든, 대구에서 만나든, 뭐, 그까지 오는데 또 부담도 없잖아. 예. 왜냐면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그때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얼굴을 또 서로 또 뵐 수 있고 그런 날이 아우 생각만 해도 말만 해도 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마음은 늘 열정적이지만 우리가 분석 자체는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때로는 저는 이 종목을 제가 투자하고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고 빨고 하지 않는다고. 물고 빨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분석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언짢을 수 있습니다. 아씨, 나는 주가가 오른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영상을 보는데, 뭐, 지가 투자해놓고 뭐, 당분간은 오르기 힘들다느니 뭐, 이런 얘기 했었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정말 무슨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막 그런 말을 하고 또 막 말도 안 되는 막 무슨 장밋빛이 뭐 전망 있잖아요. 막 몇 배 오릅니다. 막 이런 말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분석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때로는 조금 언짢은 분석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좀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해서 정말 진짜 정상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좀 잘 버티시기를 좀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함께 할 거고 제가 분명하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만약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 제가 주식을 뭐 판다 여러분 모르게 진짜 내가 다 정리한다 제가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 정리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로 정리를 했습니다. 라고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안 살 겁니다. 이 종목을 영영 떠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제가 신고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모르게 뒤통수 치고 다 팔아놓고 분석 이상하게 하고 막 이렇게 안 할 거란 얘기입니다. 뭐 물론 약간의 시차는 있겠죠. 제가 뭐 주식을 판과 동시에 뭐 이렇게 신고는 안 되겠지만 뭐 하루 이틀 제가 영상을 월수금 올리니까 뭐 늦어도 뭐 이틀 안에는 제가 신고를 하겠죠. 예. 아무튼 절대 여러분들 모르게 뭔가 그렇게 뒤통수 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주식을 떠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영진이 무슨 뭔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든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뭔가 불법적인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웬만해서는 절대 그게 뭐 3년이 됐건 5년이 됐든 종목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왔고, 아무튼 여러분들도 좀, 힘든 시기가 조금 도래할 수 있으니까 조금,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좀 투자 어떤 규모나, 뭐,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좀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나 또 의견을 달아주실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봅니다. 나중에 뭐 댓글이 지금이야 뭐 기껏 달려야 몇십 개지만 10개도 안 될 때도 있고, 예? 그렇지만 댓글이 나중에 50개, 100개가 돼도 제가 몰라, 수백 개가 되면 모르겠는데 제가 읽을 수 있는 만큼은 제가 다 정독하고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트 눌러주는 댓글도 있고 안 눌러주는 댓글도 있는데, 뭐안 눌러준다 해가지고 제가 뭐 동의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예, 제가 시간 되면 그냥 이렇게 눌러주고, 예, 그냥 뭐 또 그냥 읽고 뭐 또 그 읽은 내용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이런다고 또 뭐 또 하트 이런 거 안 눌러줄 때 있으니까, 따봉이랑 그거 하트 안 눌러줄 때도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예, 눌러주면 동의하고 안 눌러주면 동의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냥 댓글을 달아주신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저를 비판하시더라도 그냥 비판하시더라도 제가 하트 눌러줄 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심만으로도 제가 충분히 그 감사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트 뿅뿅 눌리는 거니까 크게 동의 비동의가 아니라는 거 알아주시고, 아무튼 의견이나 또 자신만의 또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요일날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단기 급락에 너무 위축돼 있지 마시고 또 활기차게 또 월요일을 또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